중국선열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예,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아까 말씀드린 대로 1회에서 10회차까지 광주 금남로에서 집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11회차째 바로 이곳 청계광장에서 정말 그림 같았죠. 약 2천여 명이 모여서 청와대까지 행진하는 대장관이 연출되었습니다. 그리고 부산, 대구, 그리고 어제 대전을 찍었습니다. 약속드린 대로 다음은 4월 6일이군요. 4월 6일은 바로 인천 상륙작전까지 하려고 합니다. 5.18 유공자 명단과 공적 조속 공개에 대한 대국민 요구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5월 18일, 다다음 달 5월 18일입니다. 바로 40년 전에 바로 그날 5월 18일날 광주 금남로에서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그날 아무래도 광주에서 5월 단체들과 민주파리들이 광주를 뒤덮을 겁니다. 그날 우리도 그들 앞에 서겠습니다. 여러분 함께해 주십시오. 첫 번째 연사분 올립니다. 자유연대 이범 대표님 모십니다.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어제 대전에도 또 비가 많이 오는 와중에 바람도 많이 불었습니다. 참여해 주신 여러분 또 감사드리고 유튜브로 지켜보신 여러분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들 이 자유연대는 청년들 중심으로 여러 단체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유연대는 자유우파 시민사회단체의 역사를 이어오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긴 세월 동안에 싸워서 이긴 업적들이 너무 많습니다. 정교조를 법에 노조시킬 때 만 4년을 한 주도 안 빠지고 싸워서 정교조 법의 노조를 완성을 시켰습니다. 통진당을 해산시킬 때 200만 명의 서명을 받아서 헌법재판소에 그때 제가 직접 가서 헌법재판소에 200만 명의 서명지를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태극기 바람이 불고 태극기의 그 첫 집회부터 시작해서 지방 집회까지 여러가지 집회를 저희들이 주도를 해서 오면서 지금까지 그 자유우파의 운동의 맥락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많은 애국시민들 중에서 우리들의 행동을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왜 정치적 사안들이 저렇게 많은데 강주 가서 5.18 얘기를 저렇게 끊임없이 제 얘기만 하고 있는가, 이렇게 또 반문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긴 시간 동안 운동을 하다 보니까 항상 어떻게 하면은 이길 수 있는가, 이기는 방법을 많이 체득하고 있고 체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이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잘못된 정치 집단, 그리고 좌파 시민단체와 정치 집단, 이 집단들이 그들의 정치적 자산과 뿌리를 어디에 두고 있는가? 강주에 두고 있습니다. 5.18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주라는 그 지역을 정치적으로 악용을 하고 있고 5.18을 정치적으로 또 이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의 그 숙주, 그들의 그 근거지 강주와 그 5.18을 찾아가서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구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강주에 들어가서 그 강주의 진실을, 잘못되어 쓰여진 그 역사의 진실을 저희들이 지금 밝혀내고 있는 것입니다. 7개월, 다음 내려간 8개월째입니다. 한 7, 8개월 하니까 진실의 문이 하나둘 지금 열리고 있습니다. 철갑으로 둘러싼 그 거짓의 문들이 지금 녹슬어서 허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그렇게 정성을 다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우리가 강주로 내려갔기 때문에 일어난 현상이고, 그 진실의 문이 지금 하나둘 활짝 열리고 있는데, 제가 볼 때 금년 12월이면 이 해가 가기 전에 강주의 진실은 다 활짝 열리리라 확신합니다. 그게 다 모두 그 용기를 갖고 젊음을 갖고 움직였던 그 청년들의 위대한 에너지의 힘이고, 그 청년들을 믿고 바로 따라주신 바로 지금 오늘 여기 모여주신 여러분들의 덕분입니다. 예, 세상에 문제가 많습니다. 문제가 많은 곳은 반드시 정답이 있습니다. 그 문제를 정확히 보면은 답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태극기 이 집회가 있는 이 와중에도 아까 우리 사회자 강민구 사회자가 얘기했다시피 우리은행이 인공기 달력을 만들어서 전국에 뿌렸을 때 인공기 달력, 그 어린아이의 동심을 이용해서 인공기 달력을 전국에 뿌린 것은 이건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국가 실정법적으로나 용서할 수 없는 일이다 해갖고 우리은행 본점에서 무려 9개월 동안의 집회를 했습니다. 9개월 동안 집회할 때 똑같았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그 왜 우리은행 가서 왜 저런 짓을 하고 있는지 한두 번 하고 말아야 될 거 아니냐. 그런데 9개월 동안에 가서 끝내 우리은행에 사과를 받고 달력을, 지금 금년 2019년 우리은행 달력에는 정치 문제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 달력 다 만들어 와서 우리에게 사과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우리은행에 용서를 해줄 때 제가 뭐라 그랬냐면은, 우리가 이런 행동을 안 했으면 당신들이 2019년 달력에는 김정은이 하고 문재인하고 오만 그림을 달력에 도배를 했을 것이다. 우리가 이 운동을 해서 당신들이 청와대의 지시로부터 그런 정치적 행동을 하지 않을 수 있게끔 우리가 막아준 것이다. 그래서 우리은행이 온전히 지금 정치로부터 해방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다시피 민주노총 사무총장, 건설노조 위원장, 이런 불법을 저지른 자들에게도 끝까지 가서 아까 40며칠 동안 기타 등등 집요하게 했기 때문에 그들이 감옥으로 다 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볼 때 우리가 그동안 했던 일 중에 가장 위대했고 아름다운 일은 뭐냐? 성주에 있는 그 사드 기지에 사드 건설 장비가 올라가게 했던 그 일이 우리가 했던, 우리 청년들이 했던 일 중에 가장 애국적인 일이었고 가장 위대한 일이었다. 그러니까 지금 자찬합니다. 국방부도 구경하고 있고 그 많은 경찰 병력도 구경하고 있고 이 깃발 흔들었던 수없이 많은 태극기 부대도 구경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우리 청년들은 내려가서 3박 4일 동안의 그 집회 와중에 끝내는 경찰 병력을 투입해서 그 군사 작전하고 군사 무기를 설치하는 것 방해하는 좌파 집단을 다 끌어내고 성주에 사드 건설 장비가 올라가서 지금 모든 공사가 완료가 되고 이제 사드가 공식적으로 이제 장착될 그날까지, 그 시간까지 와 있는 것입니다. 이게 모두 우리 청년들의 힘인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마치면서 한 가지 말씀드립니다. 유튜브를 지켜보시는 많은 애국 시민 여러분, 이게 또 계신 또 많은 애국 시민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이깁니다. 왜 이기는가? 이번에 문재인이가 서해 수호의 날에 그 식장에는 참석하지 아니하고 대구 칠성시장인가 가서 받지 않습니까? 아니, 다른 나라 간 것도 아니고 대구에 대구 시민들을 어떻게 보고 그랬는지 몰라도 기관 단총을 갖고 경호를 쓰고 있는, 이건 대구 시민을 모독할 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들을 모독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그런데 문재인과 그 경호실장, 그 경호팀들이 왜 기관 단총을 들고 경호를 섰습니까? 이거는 군사정부 시절에도 보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이건 그만큼 그 인간이 지금 불안하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대통령직 하기가 지금 얼마나 불안하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문재인은 반드시 무너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런 사기꾼 새끼들, 거짓말하는 새끼들, 그리고 사상과 이념이 잘못된 새끼들, 그런 새끼들 밑에서 우리가 종살이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금년 안에 저 문재인과 국회, 청와대, 그리고 요소요소의 또아리를 풀고 있는 반대한민국 그런 악한 자들을 반드시 몰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 하기 위해서는 바로 우리 애국시민 여러분들이 문제를 제대로 보고 투쟁을 제대로 하는 곳에 모여서 싸워줄 때 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청년들 중심으로 집결해 주신다면 문재인이가 청와대에서 내려가는 날이 빨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저 국회에서 이해찬이 같은 인간이 여당 당수로 있는 그런 날도 또 빨리 하루속히 줄어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청년들 중심으로 많이 모여주시고 그 길에서 에너지를 모아주십시오. 그래 하면은 대한민국 자유를 찾는 그날이 빨리 올 것입니다. 여러분, 기대 많이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대구가 제가 고향이거든요. 제가 대구에서 학교를 다 다녔습니다. 그럼 제 고향 대구에 가서 기관총을 들고 서 있었다고요. 뭐 제 고향 대구 사람들이 폭도입니까? 네? 아니 이 인간은 이렇게 불안해가지고 대통령은 어떻게 저보고 찾아와서 5.18 유공사람들 여러분들과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이 무서워하는 광주 시민입니다. 광주 시민 누구게요? 오따 우리미가 인기가 나날이 번창하고 있네요. 광주 처녀 보셨죠 여러분? 여러분들과 똑같습니다. 제가 우리끼리 있을 때, 우리 턴라인드 멤버들끼리 있을 때 문재인 똑같이 이야기하는 친구들. 자, 올립니다. 광주 울림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광주에서 온 우리미입니다. 턴라이트의 우리미입니다. 먼저 정확한 5.18에 대한 내용은 우리 총장님이나 또 대표님이나 우리 유수님께서 설명을 잘 해주실 거고요. 저는 간단하게 말하고 또 저의 주특기 개사된 노래를 한 곡 하고 내려가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청계광장 5.18 집회에 두 번째로 섰는데, 저번에 청계광장 5.18 연단에 올라왔을 때 그 동영상이 굉장히 조회수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한 동영상이. 그런데 소수이긴 하지만 입에 담을 수 없는 쌍스러운 욕과 그 모욕적인 비방의 댓글이 많이 달려있었습니다. 그 중에 광주의 사람들이 많이 달아놓더라고요. 그런데 제 부모님을 들먹거리고 또 저에게 네 부모 신상이나 까라, 네 주소나 까라, 저에 대한 신상을 까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제 신상에 대해서 깔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 저는 국민의 혈세를 빨아먹는 가짜 유공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냥 평범한 시민일 뿐이고 이런 저에게 왜 제 신상을 까라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거야말로 사생활 침해 아닙니까? 정말 입에 담지도 못할 댓글들을 보면서 또한 얼마 받고 이곳에 올라왔느냐 이런 댓글을 보면서 솔직히 제가 진짜 활동가도 아닌데 그냥 광주 시민인 나도 5.18 국가유공자 명단과 공적 조서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이렇게 올라온 것 뿐인데 제가 좀 잠시 주춤거렸었습니다, 솔직히. 그런데 결국은 그러거나 말거나 5.18 유공자 명단과 공적 조서는 까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얼굴을 까고 올라왔습니다. 사생활 침해는 아무 때나 들먹거리는 것이 아닙니다. 국가유공자로 지정되어서 국민 세금으로 유공자비와 혜택을 받고 있다며 내가 무슨 공을 세워서 유공자가 되었는지를 말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솔직히 서울대만 들어가도 대기업의 합격만 해도 누가 알까봐 조마조마합니까? 알고 싶어서 입이 근질근질하지 않습니까? 아는 사람에게 자랑하고 싶고 심지어 저는 축 어디 학교 합격 이런 프레카드로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생활 침해 운운하면서 국가유공자가 되기는 솔직히 쉽습니까? 국가유공자가 되기는 솔직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리고 너무나 자랑스럽고 명예스럽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생활 침해 운운하면서 명단과 공적 조서 공개를 하지 못한다며 유공자비와 혜택은 왜 받으며 유공자증은 왜 가지고 있습니까? 그렇게 남들이 알까봐 정정근근하며 유공자증을 받지를 마시던가 유공자비와 유공자 혜택을 받지 마십시오. 지네들이 진짜 떳떳한 유공자라면 우리의 요구하는 게 뭐가 거슬리겠습니까? 진짜 유공자님들은 거기에 맞게 대우를 해드리고 가짜를 색출하여 응징하자는데 왜 개거품을 불고 달려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가짜니까 지은 죄가 있으니까 꺼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얀 도화지에 먹물 한 방울 뿌리면 어떻게 되죠? 점점 먹물이 흰 도화지에 이게 퍼지게 되죠. 가짜들이 결국 가짜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진짜 유공자님들이 가짜들이 유공자 되는 걸 용납하겠습니까? 이해찬, 민병두 같은 이런 가짜들이 유공자가 되어서 계속 가짜들이 늘어나게 될 거란 말입니다. 천안함, 6.25 이런 진짜 국가 유공자님들께 그 당시에 무슨 공을 세워서 유공자가 되셨습니까? 묻는다면 떳떳하게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해마다 왜 5.18 유공자만 그렇게 늘어나는지 해명을 하란 말입니다. 명단과 공적 조서 까란 말입니다. 5,6,000명의 5.18 유공자 중에 가짜가 섞여 있는 거 이해찬이나 민병두 같은 사람만 봐도 확실하지 않습니까? 2명만 가짜라고 한다고 해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하며 이해찬, 민병두 외 가짜들은 국민을 기만한 죄, 국민 열세 빨아먹고 산 죄, 진짜 유공자님들의 명예를 아주 땅바닥까지 실추시킨 죄, 괘씸죄를 적용해서 반드시 법의 응징을 해야 하며 여지껏 받아왔던 것에 몇 배를 더해서 환수해야 할 것입니다. 활동가분들과 또 시청하시는 분들과 여기 나와 계시는 모든 분들의 목적은 같을 것입니다. 5.18 유공자 명단과 공적 조서를 공개하여 가짜는 색출하여 응징하고 진짜 유공자님들의 명예를 되찾아 드리자는 겁니다. 결국은 진실이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거짓은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다는 것을 가짜들은 기억하십시오. 끝까지 활동가 분들은 싸우실 것이며 저희 또한 함께 할 것입니다. 제가 잠시 짧고 2절까지 개사된 노래를 하겠습니다. 재앙아 애워해도 소용없단다. 대북제재 위반했잖아. 네 사진 빼달라고 애원했지만
절대로 안 빼주지. 자 같은 좌빨들이 나라를 망치는구나. 경제는 무너지고 먹고 살 길은 전부 막고 있구나. 적화대 쳐다보며 욕만 나오지 못 믿을 놈 재앙이기에 복받쳐 오른 감정 터뜨리면서 눈물 쏟는 국민들 살기 좋던 시절들이 떠올라 가슴 처미네. 재앙이 하루빨리 끌어내려서 행복하게 좀 살자. 가사처럼 지금 우리 국민들은 우리 나라만 생각하면 복받쳐 오르는 감정 때문에 눈물 쏟는 국민들이 아주 많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여적죄, 독재, 무능의 끝판왕 문재인을 당장 끌어내립시다. 문재인 정권은 반드시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국민 여러분 조금만 더 힘을 내십시오. 하나님의 보호사 자유 대한민국 만세! 진짜 국가 유공자님들 만세! 여러분 잘했죠? 다시 한번 우리 광주 울림이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방금 울림이가 부른 노래 결론 아시는 분? 결론 한 가지밖에 없죠. 그렇지. 5.18 유공자 명단과 공적조서 공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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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8 유공자 명단 가. 유공자 명단과 공적조서 까야죠. 까야죠. 그 까고 있는 선봉장을 소개해드립니다. 아재들의 그냥 자유연대 사무총장 김상진. 충성. 안녕하십니까. 자유연대 사무총장 김상입니다. 오늘 휴일날인데 이렇게 또 집회에 멀리서 찾아와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 어저께 뭡니까? 백은종이가 도망가는 거 보셨나요? 자, 백은종이가 어떤 인물입니까? 우파 진영의 모든 이름 있는 정치인들 쫓아다니면서 개망신시키고 우리 우파 집회 오고 공청회 방해하고 이렇게 했던 놈이 도망가는 거 보셨죠? 왜 도망갔겠습니까? 그것은 아킬레스건이 물렸기 때문입니다. 약점이 물렸기 때문입니다. 그놈이 저한테 실수를 한 게 몇 개가 있는데 그 실수한 것을 저는 집요하게 물고 뜯으니까 쪽팔려서 도망간 겁니다. 그렇죠? 자, 좌파들과 싸움에 있어서 저희들이 항상 생각해야 될 것이 저놈들의 약점입니다. 약점 하나 물고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겁니다. 자, 좌파들은 약점이 널려 있습니다. 그런데 저 새끼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한테 약점이 없으면 약점을 거짓으로 만들어서 물어뜯었습니다. 그렇죠? 그 대표적인 게 뭡니까? 세월호 7시간입니다. 저 새끼들이 없는 약점을 만들어서 허위사실 유포하고
그것을 국민들한테 알리고 국민들은 세뇌가 돼서 세월호 7시간 동안 뭘 했느냐 이런 식으로 물고 들어왔던 겁니다. 싸움의 다 방법을 하나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좌파들과 싸울 때 그들의 약점을 물고 끝까지 추궁하면은 저희들이 이기겠죠? 이길 수 있습니다. 자, 5.18 유공자 명단과 그 공적져서 왜 공개하라느냐? 5.18 유공자 중에 가짜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5.18 유공자 중에 가짜들이 많습니다. 원래 순수하게 희생자들을, 저는 유공자란 표현 안 씁니다. 앞으로 유공자란 표현 안 썼으면 좋겠습니다. 희생자들입니다. 누구한테 당했는지 모를 그 희생자들, 총 맞아 죽은 사람, 아니면 총 맞아 부상자 된 사람, 이런 사람 저는 광주의 희생자라는 표현을 쓰고 싶습니다. 그 희생자들이 처음에는 숫자가 적었습니다. 그런데 이 희생자들 프레임을 좌파들이 어떻게 몰고 갔느냐? 국가가 국민을 죽여버렸다로 만들어갔습니다. 국가의 군대가 국민을 죽여버렸다는 한의 정치, 약자의 정치에 얘네들이 숟가락을 올린 겁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선거를 한다든지 자신들이 정치적 입장을 표명한다든지 할 때 있어서 그 5.18 희생자 마패를 들고 이걸 가지고 코스프레를 한 겁니다. 그것이 광주 시민들과 광주 전라남도 도민들에게 이게 먹힌 겁니다. 그래서 광주가 지금 자유한국당이란 표밭이 완전히 날아가게 된 이유가 뭐냐? 그걸 가지고 없는 사실을 부풀려서 그것을 한의 정치, 약자의 정치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당하게 된 겁니다. 그 전에 어땠습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있을 때, 또는 하다못해 전두환 대통령이 선거운동할 때도 광주에서 표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때만 해도 40%, 제 기억으로 40% 가까이 나왔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돌아가셨을 때 저희 아버님, 어머님 대성통곡하고 울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지역감정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무엇으로 지역감정이 선명하게 만들어졌느냐? 5.18입니다. 근데 5.18을 걔네들이 선동질을 해가지고 국가가 국민을 죽여버렸다로 이렇게 만들어 프레임을 만들어 버린 겁니다. 그것이 지금 통하고 있고 그것이 전국적으로 통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든지 전두환을 찢어 죽여야 자신들이 더 선명한 인간이 되고 희생의 한을 풀었다, 이 프레임을 가가지고 이 부패된 자들이 자신들의 부패된 것을 정당화하고 그것을 물타기해서 덮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 저희뿐만 아니라 저희가 먼저 이거 한 거 아닙니다. 저희 선배 지금의 대표님이나 아니면 그 많은 분들께서 5.18 유공자 명단과 그 공적 조서를 공개해야 된다고 목소리를 내왔습니다. 그러나 목소리가 작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언제부터 목소리가 커졌느냐? 광주를 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좌파들을 무서워했었는데 지금 저희가 좌파들을 무서워할 필요가 있습니까? 광주 가보셨죠? 거기 광주 어떻습니까? 똑같이 사람 사는 데 아닙니까? 자, 광주 전라남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광주 전라남도에서 학교를 다녔고 거기서 자랐습니다. 거기서 결혼해서도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와서 지금 변했지 않습니까? 왜? 새로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18 때 가짜 사기꾼들이 5.18 사기꾼들이 광주 시민들을 속이고 저를 속였다는 것을 이제 깨달았기 때문에 이렇게 바뀌어서 5.18 유공자 명단과 공적 조서를 공개하라고 요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유공자 명단 공개하라면은 저 새끼 너 일배충이지, 또는 너 한국당 지지자지,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제가 광주에서 5.18 유공자 공개하라면은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아우 동생, 자네 말이 맞는 말이 맞네, 이 말을 제가 듣고 있습니다. 이게 정당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들도 5.18 희생자들도 지금 가짜들이 들어와가지고 판 깨고
그 다음에 5.18 유공자들을 희생시키는 것을, 욕먹게 하는 것을 더 이상 이제서는 봐둬서는 안 된다 라는 취지로 지금 돌아와서는 목소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부족합니다. 아직까지 국민들 여론을 다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5.18 진짜 희생자들 그리고 광주 시민들을 힘을 합치고 이 가짜 유공자들을 분리시키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왜? 이쪽이 정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찌되든 간에 광주 시민들이 유언비어에 속아지고 나와가지고 누구 총에 맞아서 사망을 하고 누구 총에 맞아서 발목을 다치고 병신이 되고 됐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것은 앞으로 우리가 밝혀내야 할 과제들입니다. 하지만은 광주에 오지도 않았던 자들이 그 개고생에서 5.18 때 약 10여일간 고생하고 숨죽이고 어려움을 겪었던 광주 시민들이 지금 가짜 유공자들이 이런 공을 태워가지고 한 명당 적게는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수천만 원 1억 원이 넘는 돈을 받고 있다면 광주 시민들이 분노하지 않겠습니까? 지난번에 광주에 5.18 전남대 앞에 가서 5.18 유공자 명단 공개할 때 광주 어르신이 와서 그랬습니다. 이 새끼들이 무슨 공을 세워서 유공자가 되어 있느냐, 이런 식이라면은 광주 시민들이 다 유공자가 돼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게 맞는 말 아니겠습니까? 기이나 고동이나 정치권에 빌붙어 가지고 5.18 때 그때 당시에 내가 좀 힘들었네 해가지고 가짜 서류 만들어 가지고 보상금을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씩 받아 먹는다면 진짜 그 당시에 5.18 때 무서워서 소음님을 뒤집어 쓰고 잠을 자고 바깥에 나와서 활동도 못하고 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진짜 희생자들로서 보상을 받아야 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하는 일은 좌파들의 약점, 좌파 정치꾼들, 좌파 종북주사파, 지금 저희들이 확인하고 있는 작업 중에 미문화원 방화사건 연루자라든지 간첩질이라든지 그 다음에 민노당 정당을 등에 입고 선거에 나온다든지 민중당의 선거를 나온다든지 이런 새끼들이 유공자로 추정되는 인물들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즉 5.18 유공자 기타 유공자들 중에 정치권에 빌붙어 가지고 어떤 보답 형태로 받고 혜택을 받았던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겁니다. 우리의 세금을 받아가지고 자신들의 정치 투쟁에 자금으로 썼다는 것이 제 합리적인 추측이고 의심입니다. 이를 밝혀낸다는 것은 좌파 진영 전체가 뿌리를 저희들이 뽑아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작업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좌파들의 끌덩이 뭔 말인지 아십니까? 뿌리입니다. 끌덩이라고 합니다. 전라도 사투리인데 끌덩을 뽑아내는 작업까지 우리가 끝까지 같이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5.18 유공자 명단과 공적 조서가 진짜로 공개가 된다면 좌파들이 얼마나 비열하게 우리의 돈을 빨아먹었고 자신들의 사익을 추구했는지가 적나라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서울에 있는 시민들 뿐만 아니라 광주 전라남도에서 5.18을 겪고 힘들었었던 모든 광주 전라남도 시민들이 직접 일어나서 5.18 유공자 명단과 그 공적 조서를 공개하라는 국민운동으로 전개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5.18 유공자 명단과 그 공적 조서 공개하라! 5.18 유공자 명단과 그 공적 조서 예, 조금 이따 행진하실 텐데 많은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성! 이 가짜 유공자들이 얼마나 대가리들이 희미하냐면 유공자 명단 공개가 욕설로 들리나 봐요. 유공자 명단 공개가 10,000원이래요. 유공자 명단 공개가 5.18 정신을 훼손하는 거랍니다.
유공자 명단 공개 7글자인데 여기가 무슨 훼손의 의미가 있나요? 여기가 무슨 망언에 무슨 욕설이 있나요? 아무리 7글자를 대내어 봐도 여기에 유공자 명단 공개 여기 있습니까? 뭐 이런 게 있나요? 이게 무슨 뭐 남 비하하는 말이에요? 까라고 그냥 명단 까라고. 그렇죠? 5.18 유공자 명단과 공적조서 까 5.18 유공자 명단과 공적조서 공개는 욕설이 아닙니다. 망언이 아니에요. 그냥 명단 좀 까라고 좀 한 번 더 외칩니다. 5.18 유공자 명단과 공적조서 공개하라. 다음은요, 광주 우림이 다음으로 발굴된 뉴스TV 이유진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시민 여러분, 이유진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난 2년간, 대한민국의 2년간을 돌아볼 때 서울 시민들이 가장 열망했던 것, 그리고 현 정부와 국회의원들이 가장 열심히 주장했던 것이 적폐청산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맞죠, 여러분? 그런데 저는 이 진정으로 대한민국에서 적폐청산을 위해서는 5.18 유공자 명단을 공개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여러분께 전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나가시는 분들은 5.18 적폐청산 도대체 엮어도 별걸 다 엮네 하면서 지나가시는 분들 분명 있을 거예요. 하지만 포인트는 가짜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5.18에 1980년 5월 18일 사망자 152명, 부상자 600명에서 700명입니다. 기껏 해봐야 800명, 900명 남짓한 숫자인데요. 문제는 이 5.18 유공자로 지정된 사람의 숫자는 5,800명에 달하는 것입니다. 이게 가짜가 있지 않고서는 가능한 숫자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저희는 진정으로 자유 대한민국을 위해서, 정의가 살아있는 자유 대한민국을 위해서 2년간 열심히 5.18을 비롯하여서 많은 것들을 국민들에게 또 국가에게 요구해 왔습니다. 그 결과 최근에 국가보훈처에서 약간의 정보를 공개했는데요. 놀랍게도 5.18 유공자 명단에는 그 당사자만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부모, 배우자, 자녀까지도 그 명단에 당사자로 포함되어 있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짜가 아니면 무엇이란 말입니까? 정말 더 어이가 없는 것은 이 자녀, 그러니까 92년생이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80년에 일어난 일을 그 당시에 태어나지도 존재하지도 않았던 사람이 떡하니 5.18 유공자라고 명단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말이나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제가 좀 대한민국에 입시도 심하게 겪고 대학생활도 빡시게 한 사람으로서 열이 받더라고요. 이게 유공자 지정이 되면 떡하니 정부에서 2억을 현금으로 바로 지급을 합니다. 그리고 학자금도 다 대줘요. 그러면 5.18 유공자 당사자로 지정된 그 92년생은 중고등학교 때 다른 친구들 정말 열심히 뼈 빠지게 공부할 때 맨날 펀펀 놀아대고, 대학교 입학해서도 방학 때 뭐 알바 하겠습니까? 해외로 놀러 다니겠죠, 당연히. 그렇게 해서 학점 개판 내고 졸업해도 대기업 들어가서 당당히 나는 고용 명령의 자격이 있으니 너희가 나를 취업시켜줘야 된다. 아니면 너네 과태료 몇백만 원 물 거니까 알아서 해. 이런 짓거리가 지금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현대판 음서제가 아니면 무엇이란 말입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20대, 30대가 분노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나서 온 가족이 최소 2억에서 8억, 10억, 12억까지 받아 처먹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들의 돈이 아니면 누구의 돈이겠습니까? 하늘에서 떨어졌겠습니까? 여러분들, 이게 정말 저희가 그래서 가짜를 발견해내기 위해서, 색출해내기 위해서 명단 공개하라는 거잖아요. 이것이야말로 적폐청산인데, 적폐청산하겠다라고 정권 잡은 사람들이 이런 명단 공개를 요구하면 감옥에 쳐 넣어버리겠다, 벌금을 7천만 원 매겨버리겠다, 이런 겁박과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자유 대한민국에서 가능한 일입니까? 여러분, 제가 이 현 정부 얘기가 나오니까 참 할 말이 많은데요. 이 현 정부 평화파리 전문가죠? 중재자파리도 전문가입니다. 이 현 정부가, 한국 정부가 미국과 북한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자처하고 별 가진 지랄을 다 했어요. 근데 최근에 미국에서도 얘기합니다. 아니, 너네는 지금 제정신이냐? 주적인 북한이랑, 그리고 북한의 뒤를 봐주는 중국이랑 가까이 하고, 아니 혈맹국인, 동맹국인 미국에게는 멀어져서 중재자 역할을 자처한다라는 게 말이 되는 것이냐? 이런 이야기가 미국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 말이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그 평화파리의 대표적인 것이었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4층 건물을 개보수하는데 100억이나 들였어요. 9,600만 원 허가받고 100배 이상 예산을 집행해버린 것이 현 정부의 민낯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틀 전입니다. 이틀 전에 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100억을 쳐들인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서 북한이 일방적으로 철수했습니다. 여러분, 아직까지 이 현 정부가 진정으로 대한민국의 한반도에 평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더 이상 대깨문하면 정말 뇌가 없는 거예요. 이거 진짜 사고할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어디 가서 창피하게 문프 거리고 다니지 마세요, 여러분. 속으로만 하시길 바랍니다, 최소한. 네. 그런데 이 말도 안 되는 대통령, 정말 되도 않는 대통령을 배출한 당의 대표, 여기 도마뱀처럼 생긴 분 한 분 계시죠? 네. 1980년 5월 18일 당시 광주에 계시지도 않았던 분이 이해찬 본인이 광주 유공자라고 밝혔습니다. 이 사람도 사기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저희는 간단합니다. 이렇게 겉으로 평화, 평등, 갖은 인권팔이 다 하는 이 사람들과는 다르게 진정으로 대한민국에서 적폐 세력인 사람들을 찾아내기 위해서라도 5.18 유공자 명단과 그 공적 조서의 공개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이게 정의를 찾기 위한 대한민국의 지름길이 아니면 뭐란 말입니까? 이것이 5.18 정신을 훼손하는 거라는 사람은 정신이 돌아버린 것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2년 전에 정의, 자유 대한민국 바로잡기 위해서 바로잡겠다라고 촛불 들고 나오셨던 분들, 이제는 인정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속으셨습니다.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다들 나와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부끄러운 건 아닌데,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아직까지도 이렇게 가짜 평화파리에 속아 넘어가고 알면서도 자기 자존심 때문에 문프 거리시는 분들은 부끄러운 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대한민국에서 적폐 세력을 몰아내고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시고 싶으시다면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깨시민짓거리 한다고 지금 대한민국이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진정으로 이런 적폐 세력들을 몰아내야 자유 대한민국이 바로 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저희 자유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정말 진정으로 적폐 청산을 원하는 국민들은 다 같이 외칩시다. 5.18 유공자 명단과 그 공적 조서를 공개하라! 공개하라! 그리고 정말 진정한 자유와 정의를 사랑하는 자유 대한민국 국민의 이름으로 명령합니다. 5.18 유공자 명단 까!
감사합니다. 대단하네. 야, 최고다, 최고. 잘한다. 20대 27살의 아가씨가 잘한다. 까 하고 있습니다. 까. 이제 까는 전국적 유행어가 되고 가고 있습니다. 깐 김에 한번 깝니다. 5.18 유공자 명단과 공적조서 까. (5.18) 유공자 명단과 공적조서는 세상에 공개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가짜 새끼를 뽑아내죠. 그래야 진짜 유공자들을 사회적 존경과 대우를 해주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5.18 유공자 명단과 공적조서 까! 5.18 유공자 명단과 공적조서 까! 전국 유행어가 됐습니다. 아, 우리 아재들이 큰일 했습니다. 그죠? 올라오는 김에 여러분, 우리 턴나이트 식구이기도 하고요. 이 친구는 지금 아주 유명한 회사에 다니고 있는 브레인입니다. 회사 이름은 설명을 못 드리지만 우리나라 대기업에 다니고 있고요. 얼굴 공개도 안 됩니다. 그래서 얼굴만 가리는데 이 친구가 원래 생김새가 작고 하신 분 코미디언을 닮았습니다. 자, 올립니다. 가만있어 봐. 지는 지가 잘생겼다고 닉네임을 존잘남으로 쓰고 있는데요. 제가 이름은 말씀을 못 드립니다. 지가 잘생겼대요. 그냥 지가 잘생겼다. 내가 봤을 때는 그냥 막 그래요. 그냥. 예? 그래도 여러분 올라올 때 환호 한번 해주십시오. 이런 집회 장소에 용기 내서 처음으로 올라옵니다. 얼굴 공개가 되면 사실 먹고 사는데 시장 생기겠죠. 그래도 이렇게 올라오는 용기를 냈습니다. 여러분 제가 소개합니다. 존잘남 하면 여러분 존잘남 오케이? 소금말이 안 맞노 이렇게. 다시 한번 오케이?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존잘남 올립니다. 존잘남 소개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 턴나이트의 그 닉네임 존잘남이고요. 오늘 이렇게 휴입 반납하시고 나와주신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정말 대한민국 힘듭니다. 지금 저도 지금 40 앞에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20대분 말씀을 지금 많이 해주셨는데 저 40대입니다. 지금 자식 키우고 있고요. 직장생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자식 키우는 데 너무 힘들어요. 지금 제 아들 6살, 4살인데 애기들한테 마스크 쓰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퍼포먼스로 문세먼지 너무 힘들어서 방독면을 쓰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근데 오늘이 유공자 명단 까자고 지금 벌써 10번이 넘게 이렇게 하고 16차 투표 아니겠습니까? 제가 오늘 그냥 얼굴 까겠습니다. 그냥. 예, 감사합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뭐 존잘남이라고 했는데 요새는 제가 이제 그 작곡하신 코미디언 김형권 씨랑 굉장히 닮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별명이 김형권이고요. 일단 앞에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일단 저는 40대 이제 직장인이고 지금 대한민국을 산 시민으로서 저희 40대들한테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사회 굉장히 어렵습니다. 경제도 어렵고 저희 후배들 취업이라든지 그리고 사는 것 자체가 어렵습니다. 근데 이 와중에 지금 유공자들은 그들이 받는 혜택은 엄청납니다. 그 와중에 5.18 유공자 명단 같은 혜택이 엄청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공자 명단에 그 가짜들이 자기 자식과 가족과 그리고 본인을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그 자신들과 가족들이 받는 그 혜택 자체를 대물림을 하고 있어요. 지금 세상이 어떻습니까? 점점 경쟁은 없어지고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그 교육 자체나 진학 자체에서도 어떻게 이루어질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후대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상황에서 이 가짜들의 자식들이 그 엄청난 혜택을 가지고 아까 말씀한 현대판 음소제와 같이 점점 대물림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다 보면
대한민국, 아니 이 한반도에 있었던 역사에 들어서 가장 그 나라를 어지럽혔던 사람들 바로 권문세족들입니다. 이 가짜 유공자들은 대부분 현 정권의 유력자들이거나 그 중심에 있는 코어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새로운 권문세족을 만들고 있다 이겁니다. 만약 이 권문세족들이 일어나면 어떻게 생겨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자식들과 우리 후배들이 사회에 진출하게 됐을 때 이 하향평준화된 세상에서 그들은 극복하지 못하고 그 최소한의 숫자의 그 권력자, 그 유력자들에게 모든 것을 빼앗기고 그 밑에서 그들의 노예가 되는 겁니다. 말 그대로 노비가 되는 상황이 오는 겁니다. 저희 40대들은 이것을 간과하면 안 됩니다. 우리 형제, 자매, 우리 자식들, 그리고 우리 조카들이 사회에 진출했을 때 엄청난 그런 시련과 핍박을 받으면서 이 사회, 대한민국 자체, 자유대한민국 이념이라 자유대한민국 자체가 무너지는 것을 우리가 방관하면 안 됩니다. 저는 그래서 40대 분들에게 지금 휴일을 많이 즐기시고 계신데 그분들에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 집회에 참여하시고 행진에 참여하시는 걸 호소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40대들이 지금 현재 시국 자체, 그리고 이 유공자 명단 자체가 지금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약화하고 대한민국을 망치고 있는 그 초석, 시금석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방관하는 것은 자유 대한민국 시민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작년 9월입니다. 여기 계신 아재들 따라서 광주에서 처음 광주 유공자 명단과 공적 조서 공개에 대한 집회를 따라 내려갔습니다. 그때 약 20분 정도 오셨고요. 연이 매달 진행되는 집회를 해서 저번 달에는 2,000명이 운직한 집회를 봤습니다. 전 그래서 이 유공자 명단 자체가 공개될 것 같아요. 아니, 공개가 돼야 됩니다. 근데 저는 감히 말씀드리자면 이게 끝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유공자 명단 공개를 가지고 지금 대한민국을 유린하고 저 청와대에서 권력을 막 휘두르면서 대한민국을 무너뜨리고 있는 그쵸, 이 개새끼들을 다 물리치고 우리가 광화문 광장을 수복했을 때 오늘 여기 계신 우리 여러분들이 같이 있었다고 저는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꼭 같이 함께 해주시고요. 사실 제가 이제 우림이랑 동갑내기 친구입니다. 안 믿기시죠? 그래서 저도 저희 턴나이트는 항상 젊은 사람들이 모여서 좀 즐겁고 항상 활기찬 집회를 하기 때문에요. 저도 한번 즉석 개사에서 노래를 한번 내려가겠습니다. 자, 제가 가사를 못 읽어서 보고 할게요. 제가 노래 제목은 까고 싶다입니다. 좀 못 부르는 노래라도 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리 까라 해도 왜 안 까? 바보처럼 개인정보 핑계대고 40년 동안 매년 유공자가 는다는 게 말이 되냔 말야. 까고 싶다, 까고 싶다, 이런 가짜들 깜빵 보내고 싶다, 까고 싶다, 공적 조서까지 시원하게 까발릴 수 있다면 미친 듯 거품 무는 가짜들, 민주당 나를 구굴하지만 더 이상 개인정보란 변명에 공개 안 할 수 없어. 온 국민 원하는데 죽을 만큼 까고 싶다. 자, 여러분 한 분도 빠짐없이 청와대 앞으로 따라가시죠. 역시 젊은 피들이 낫죠, 여러분? 죽을 만큼 까고 싶다. 애국 시민 여러분, 애국
시민 여러분 5.18 유공자명단 공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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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연대 민준성 동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민준성입니다. 예. 여러분, 지금 5.18 이 민주화 운동이라고 많이들 하는데, 제가 밑에, 이 연단 밑에서 많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민주화 운동은 민주적인 방법으로 해야지만 민주화 운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요. 예. 그래서 이 민주주의 국가에서 민주적인 방법으로 정말로 옳은 일을 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 광주 5.18이 역사책에 나와 있을 때 그냥 둘이 뭉실하게 광주 5.18을 아름답게만 적으면 안 된다고 봅니다. 우리는 이 광주 5.18이 아주 슬픈 날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되는 이런 역사적인 부분은 공과 사 그리고 좋은 부분과 나쁜 부분이 역사책에도 나와 있어야 되고 백과사전에도 그렇게 나와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지만 당장에 광주 5.18이라고 검색을 하면은 지식백과에는 이렇게만 나와 있습니다. 무장 군인들이 시민을 죽였다라고만 나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감춰진 진실이고 완벽한 진실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 광주에서는 무기고 50몇 개인가요? 40여 개와 방송국을 왜 민주적인 방법으로 민주주의를 지키는데 왜 방송국을 태워야 되는지 그 내용이 전혀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무기고를 태웠다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중무장한 시민과 중무장한 군인이 대치를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어적으로나 그리고 그냥 객관적으로만 봐도 이것은 민주화 운동이 될 수가 없는데 억지로 갖다 붙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억지로 갖다 붙이고자 가장 열심히 했던 것은 민주당 출신들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5.18을 민주당이 이용을 한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역사는 역사로만 남아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왜 이 역사를 숨길 것은 숨기고 부정하고 아름답게 말할 것은 말하나요? 왜 민주주의를 민주적으로 지키기가 힘든데 민주적으로 지키지 못했다고 스스로 반성하도록 교과서에 나와야 되고 그것을 우리가 배워야 되는데 왜 그것을 보장하는 민주당은 당장 반성하고 기자회견을 통해서 당장 국민들께 사죄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청와대에 대해서도 이것을 밝히도록 가는 의미가 있으니 청와대까지 가도행진할 때 모두가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가 존경하는 분이 오셨네요. 5.18 왜 대한민국의 저 창안의 문제인가? 민주당의 국회의원들, 민평당, 바른미래당, 그리고 전직 의원들, 저 전라도 호남 강주 사람들이 왜 5.18만 하면 그렇게 강구를 하는가?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이자들의 바로 그 아킬레스건을 지만한 박사님이 건드렸기 때문에 이것이 열리면
대한민국의 좌파들이 설 자리가 없어집니다. 목숨 걸고 막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목숨 걸고 막고 있는데 우파들은 여전히 집에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5.18인지 58인지 모르겠다는 식입니다. 여기 나와 계시는 여러분들이야말로 대한민국의 현주소를 제대로 알고 계시고 5.18의 엉터리가 어디까지 진행된지를 정확히 아시는 애국 국민들입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만약에 5.18 이것이 엉터리 유공자가 없다면 제가 대한민국을 떠나겠습니다. 지금 강주나 전라도 사람들이 엉터리 유공자를 만들어 놓고 그것이 뒤집어지면 어이쿠야 큰일 났구나, 이걸 어떻게 감당할까. 저희들에게는 육상 정원과 많은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공개할 수 있는 이유는 이것도 공개하면 저 민주당이 떼거리 거짓말로 매도를 하니까 못 밝히고 있는 거예요. 역사는 바뀌어서 정권이 바뀌든지 아니면 문재인이가 끝장나든지 이때쯤 되면 그 진실의 증거물을 모두 다 공개를 할 것입니다. 오늘 당장 하지 않더라도 대한민국의 수많은 애국 국민들이 5.18이 뭐가 잘못됐는지를 제대로만 알고 있다면 우리는 분명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24단 차량 몽둥이 하나로 그 특수군의 지휘부 차량을 탄 이자들이 과연 강주 사람이겠습니까? 아니면 북계군이겠습니까? 차량을 탄 그 집차를 타고 아시아 자동차로 쳐들어가서 387대의 집차와 그리고 장갑차 신형 5-6대를 훔쳐서 거리를 할부하고 그 장갑차로 경구를 갈아 죽인 이 사람들이 과연 강주 시민입니까? 전라도민입니까? 저기에 북계군입니까? 전라남북도 44개의 무기고를 타면서 수많은 총과 수많은 총탄 그리고 TNT까지 확보해서 전남도청 지하로 갖고 들은 이런 자들이 강주 시민이겠습니까? 전라도민이겠습니까? 북계군이겠습니까? 강주 교도소에 거기에 수감되어 있는 그 북계군 비싼 인간들이 거기에 몇백 명 있는 모양인데 그 교도소를 털기 위해서 5-6번 침투해서 사람을 죽이고 하는 총격전이 벌어졌는데 이것이 과연 강주 시민입니까? 전라도민입니까? 북계군입니까? 우리는 이렇게 알고 있는데 저들은 전두환이라고 합니다. 수많은 탈북자들이 직접 또 강주에 침투했던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저렇게 침투했노라고 저것 스스로가 증언하고 그 증언 자료가 현실로 남아있음에도 이걸 부정하고 있습니다. 왜 5.18 유공자의 공적조서를 공개 못합니까? 아니잖아요. 지금 범죄는 한 달에 한 번씩 적어도 반기에 한 번씩 분기에 한 번씩 애국지사나 순국선열들의 고귀한 공적정신을 우리가 이어받고자 그 사람들의 공적조서를 공개해서 후손들에게 매달 한 명씩 추천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39년이 지난 지금까지 5.18 유공자의 유공 공직을 밝힌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왜 못 밝힙니까? 강주의 젊은 학생들이 젊은 학생이 아니구나 어린 알라들이 창문에 매달려서 전두환 물러가라고 외치는 그런 나이들에게 우리가 장갑차를 펴고 우리가 무기고를 들고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노라고 이런 공격사항을 그런 아이들에게 일러줘야 되지 않습니까? 민주화 유공자가 되려면 적어도 5.18 유공자가 되려면 무기고도 털 줄 알아야 되고 자동차 회사도 털 줄 알아야 되고 방송국에 불태울 줄도 알아야 되고 버스로 군인을 갈아 죽일 줄도 알아야 되고 총도 못 쓰지만 M56으로 우리 스스로를 사살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을 가져야 5.18 유공자가 될 수 있다고 이렇게 교육을 시게 되잖아요. 왜 그런 진실은 밝히지 않고 우리가 그 진실을 밝힌 데 대해서만 왜 반대를 하느냐 이겁니다. 잘못됐든지 맞든지 역사의 심판을 받아온 될 일이지 그것을 밝힌 지만한 박사를 또라이 취급하고 정신병자 취급하고 그것을 보도한 손상대를 고발해서 지금까지 재판을 수없이 받고 있습니다. 수많은
명예훼손이다 해서 저거들이 우리에게 수천만 원의 벌금을 물리고 있지만 역사적 사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그까지 돈이 문제겠습니까? 목숨을 바쳐서라도 밝힐 건 밝혀야 되는 겁니다. 이해찬이가 유공자다. 야, 뭐 민병두가 뭐 유공자다. 지금 현재 5.18 유공자 여우에 관한 법 제3조과 4조에 보면 기타사항이라고 있습니다. 기타사항. 이거를 5.18 부상자인가 뭐 유공자인가 재난인가 거기에 이름을 밝힐 수 없습니다만은 그때 회장이 했던 사람이 이런 말을 정언을 한 게 있습니다. 5.18 유공자 강주에서 강주 사태로 있은 사람들이 아니라 그 당시 전두환을 미워해서 감옥 갔다 온 사람, 서울에 있던 전라도에 있던 전주에 있던 경주에 있던 어디에 있든지 간에 이런 사람을 자기가 전부 다 유공자로 만들어줬다는 겁니다. 그때 들어간 인간들이야, 인간들이 이게. 5.18 때 강주에 가지도 안 하고 강주가 어떻게 붙었지도 모르고 5.18 사태가 벌어진지도 모르는 이런 인간들이 숱하게 5.18 유공자 행사하면서 국민의 혈세를 축내고 있던 이 마당에 내가 낸 세금을 똑바로 쓰라고 그 가짜 유공자를 밝혀달라고 우리 후배들이 전라도로 대구로 강주로 언대로 돌아다니면서 이걸 밝혀달라는데 이게 우리가 지탄받아야 될 일입니까 이게? 나라가 아무리 썩고 나라가 뒤집어지더라도 세상의 역사를 다 부정하더라도 5.18의 역사만큼은 우리가 진실을 밝혀내야 합니다. 그렇게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서 5.18 유공자 엉터리 5.18의 진실을 밝혀달라고 그렇게 애원을 했건만 이 두 정권이 결국은 겁이 나서 손을 대지 않았겠네. 결국은 자기들이 들어갔습니다. 왜 이렇게 됐습니까? 그 세력을 들고 찾아갔던 대법원의 양승태 대법관은 무시해버렸습니다. 감옥 갔습니다. 엉터리가 득세해서 자기들의 성역을 만들고 누구도 강주와 전라도에 손가락질 유출할 수 없도록 5.18 특별법을 만든 저 엉터리 국회의원들을 보면서 제가 죽을 때까지 정치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가 바로 그런 더러운 꼬라지를 보기 싫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 이름으로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깁니다. 그 진실을 분명히 태극기 애국 국민이 승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집회 우리가 저번에 미세먼지 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가 여기 이 차선을 하려고 했더니 위에서 이제 뭐 압박이 있었나 봅니다. 그렇게 난 배운 집 자식이니까 그래서 제가 정보 그 집회 신고를 하는 정보관 입장을 충분히 헤아려. 오케이. 자, 미세먼지까지도 우리가 청계광장에서 할게. 자, 이번 집회는 우리 여기서 할래. 적어도 1000명 이상 오지 않겠어? 했는데 우리가 저번 2월 24일 집회보다 3분의 1밖에 못 오셨습니다. 왜냐? 지금 우리 언론에서 자유한국당의 김지태 의원을 비롯한 그분들을 쉽지 않았을까요? 아니면 얼마 전 제가 미세먼지에서 얘기했듯이 며칠 전까지는 하늘이 진짜 뭐 같았는데 어제 오늘 공기가 맑아지니 숨쉬고 살만한가 보다? 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래서일까요? 여러분, 원래 주제를 가지고 지속적인 집회를 하는 것은 재미가 없습니다. 재미있겠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요구를 계속 관찰하는데 뭐가 재미가 있겠어요? 문재인 정부가 들어주지도 않는데, 그리고 이거는 몇 달이 걸릴지 몇 년이 걸릴지도 모르는 일을 우리 아무 힘도 없는 우리 민초들이 하고 있는데 뭐가 재미가 있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래도 해야만 합니다. 아까 네, 맞습니다. 여러분, 5.18 유공자 명단과 그 공적 조서는 반드시 공개되는 것을 우리 일반 국민들 힘으로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누가 해주겠습니까? 자유한국당 의원들? 저는 갑자기 숨어있던 서청원이나 그 자리에 나왔을 때 그들도 어느 순간 엮여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왜 그들이 이 꽃놀이패를 받지 않을까요? 왜 그럴까요?
자, 여러분, 어제 대전 집회에서 전라도 광주에서, 대구에서, 구미에서, 파주에서, 물론 서울도 기본이고요. 그렇게 많은 분들이 그 비가 오는 동안에도 우리가 같이 행진을 했었습니다. 대전에 사시는 분들도 당연히 참여를 하셨고요. 그런데 정말 이 5.18 유공자 공적 조서를 밝히는 전문가들은 저희들입니다. 제가 뭘 알겠습니까? 제가 뭘 알겠다고 전입빌딩 리모델링 하는 데 가서 제가 드론 촬영을 하러 왔겠습니까? 우리 같은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가 저건 이상한데? 하면서 영상 채증을 하고 이건 뭐가 이상한데 하고 자꾸 의문을 제시하고, 그래서 내 주변 사람들 야 뭐가 이상하지 않아? 하면서 계속 그걸 전파하는 그런 입소문들과 행동들이 이 대한민국을 바꿀 수 있는 초석이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저희 집회에 우리가 3월 24일 집회를 일요일날 할 때도 어떤 얘기 했었냐, 토요일날 하자. 그런데 제가 각 집회를 운영하고 있는 대한민국 뭐 다들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괜히 우리가 분탕이라는 소리를 듣기 싫었습니다. 왜? 일요일 하면 되지. 우리들 문제인데 일요일 하면 되지. 그분들한테 괜히 뭐 와봐야 얼마나 오시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분탕 지긴다는 소리 듣기 싫어서 저희들은 일요일날 계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집회 재미없어요. 이게 막 제약도 많아요. 우리 집회는 왜? 목적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이 귀한 시간을 우리가 5.18 집회가 됐던, 미세먼지가 됐던, 서울시장 박원순 아들 박주신 집회가 됐던, 계속 반복 중에 팩트는 정해져 있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미사 요구를 붙여봐야 얼마나 붙이겠습니까? 그러함에도 여러분들이 이 집회 현장과 혹은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들이 지속적으로 우리만의 리그가 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주변에서 알리고, 그리고 오늘도 여기 기자가 갔네. 기자들이 왔을 때 우리가 그들에게 맞는 그림을 연출해 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른쪽 잠깐 차도를 보십시오. 저분들은 오시자마자 차도를 보면서 피켓을 들고 계십니다. 왜 그러냐? 여기서 우리 연단을 보면서 있어나,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만의 리그가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가, 지금 저분들은 바깥을 보면서 무대 위에 누가 올라오더마다 귀로만 듣고 계시는 겁니다. 집회를 하는 목적이 우리가 알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분들은 계속 아까부터 대전, 전라도, 광주로 가면 항상 저렇게 하십니다. 자, 여러분, 이 연단 위에 올라오는 거는 우리 여기 유튜브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보면 돼요. 그래서 이 집회에 참석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광대 뻥 뚫어놓고 양 사이드를 픽켓을 들고 같이 구호를 외쳐주면 지나가는 사람들 그럴 거 아닙니까? 저게 뭐지? 이게 뉴스거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제가 이렇게 말을 재미없게 합니다. 이거 우리 일하러 온 거잖아요. 일하러 온 거. 그래서 제가 항상 마무리를 이렇게 기분을 다운시키는 얘기를 항상 하는데, 여러분, 저희들이 이 집회 한번 하기가 정말 힘듭니다. 피곤하고, 그리고 꿀리의 시간도 그렇고, 이번에 우리가 여기 연단 위에 긍정되지 않은 사람들을 올리질 않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특히 5.18 집회를, 지금 5.18 재단을 비롯해서 그 관계자들이 우리를 하고 싶어서 안달이 났을 겁니다. 정말 안달이 났을 거예요. 저 새끼들 말실수 한 번만 하기만 해봐. 우리가 저번에 동산초등학교 갔을 때 가기 전부터 해갖고 극우 보수 단체들이 어린 학생들을, 초등학생들을 협박하러 온다고 미리 지리심작으로 그 기사를 냈듯이, 지금 우리가 말 실수하기를 저들이 바랄 겁니다. 그래서 항상 올라오던 놈들이 올라오는 거예요.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에게
고소 고발로 인해서 우리가 집회를 못하게 되는 그런 불상사를 막기 위해서라도 여러분들 보기에는 맨날 저에게 하더라도 저희들이 올라올 수밖에 없음을 여러분들께서 양해를 해주시고, 그리고 더 많은 참여와 홍보와 그리고 우리가 하는 법적인 대응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7개월 동안 해오니까 변호사님들도 아유 저 새끼들 저거 안 되겠다 해서 5.18 그 법령을 체크를 해서 예창과 서울과 민병들을 5.18 유공자 예우법 위반, 법률에 대한 위반, 그리고 사기죄로 저희가 고발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저희가 아무도 안 하고 가만히 있었다면 그분들이 그걸 일일이 찾아서 저희들에게 제공을 하고 같이 고발에 참여하셨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부족하나마, 정말 부족하나마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앞장서서 행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